안녕하세요. 세무회계법인의 김정환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법인 관련해서 이제 결산 시즌인데요. 결산을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법인에 대한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결산 시즌에서 12월 31일이 되기 전에 여러 가지 가지급금에 대한 불이익, 상여 처리라든지 이자에 대한 부인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좀 없애고자 가지급금 정리를 하고자 하는 대표님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지급금 정리에 대해서 한번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최근에 트렌드되는 가지급금 정리 방법까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가지급금이라는 것은 이 세법에서는 가지급금을 크게 이제 세 가지의 중요한 단어를 보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자금 대여액입니다.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했는데 그것이 세 번째가 업무 관련성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특수관계자에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업무와 무관하게, 세 번째 지급해준 대여금,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가지급금이라는 계정을 설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은행이나 이런 곳에서는 가지급금 계정이 있으면 별로 신용도 평가에 좋지 않게 봅니다. 따라서 대표님들이 가지급금 대신에 그냥 단기 채권, 다른 계정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는 법인들은 가지급금이라는 용어 대신에 주임종 단기 채권, 주주 임원 종업원에 대한 단기 채권의 줄임말이죠. 그런 계정을 쓰기도 하지만 세법상으로는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대여금, 요 세 가지를 충족했을 때는 세법상 불이익이 있다는 거죠. 그럼 불이익은 과연 무엇인가? 요것도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가지급금을 법인이 대여를 해줬으면 이게 업무 관련성이 없지 않습니까? 업무 관련성이 있으려면 대부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금전을 빌려주는 대부업을 하지 않는 법인이다 보니까 업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보고, 이럴 때는 이 업무 관련 없이 빌려줬으면 이자를 받아야 되죠. 근데 그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가 적습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그 이자만큼에 대해서 대표이사가 월급을 더 가져갔다라고 해서 상여 처리를 해버린다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불이익이고, 두 번째 불이익은 바로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이라는 것입니다. 우선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회사의 업무 관련성이 있는 비용, 즉 공장 증축을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차입하였을 때 그 이자 비용은 비용 처리가 되어서 법인세를 줄이죠. 하지만 이 가지급금이라는 것도 우리가 대출액, 이자를 발생시키는 대출액 중에서 그거를 가지급금에서 먼저 썼다라고 봐가지고 전체 이자 비용 중에서 차입금 중에 가지급금 적수만큼을 이자 비용을 부인해버립니다. 이자를 인정 안 해주겠다라는 거죠. 이게 세법상의 제재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대손상각비라는 계정을 통해서 미리 장래에 떼일 수 있는 불확실성을 비용으로 보수적으로 먼저 일식하는 것이 대손상각비지 않습니까? 그 대손상각비는 보통 업무 관련성이 있는 채권들을 위주로, 거기에 적게는 1%, 많게는 대손실적률을 바탕으로 해서 비용 인정을 받거든요. 하지만 이 가지급금도 어떻게 보면 대여금 채권이지 않습니까? 특수관계자에 대한 그 채권 부분은 우리가 대손상각비 설정 대상 채권에서 빼버린다. 즉 대손상각 인정 안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크게 세 개. 첫 번째는 이자만큼을 대표자가 월급 더 받아갔다. 두 번째는 이자 비용 중에서 대출한 것 가지급금에 썼으니까 이자 비용 인정 안 해주겠다. 세 번째는 대손상각 설정 대상 채권에서 빼서 대손상각비만큼 세금을 줄이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 이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데 앞서 가지급금 대상이 될 것 같지만 안 되는 규정을 이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실무상 놓치기 쉬운 꿀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직원들에게 업무 관련성이 없게 대여를 해주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무이자로 중소기업의 직원, 즉 요건이 세법상 중소기업이면서 목적이 직원의 주택자금 대여입니다. 이걸 이제 무이자로 했을 때 절대 직원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즉 출자 주주가 아닌 직원에게 주택자금을 우리가 무이자로 줬다. 이건 사실 직원의 복리를 위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 이런 것들도 가지급으로 받는데 직원의 주택자금, 전세금을 우리가 대여해 준 것, 직원의 복지 증진 차원에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겠다라고 개정이 돼요. 따라서 이 부분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세무서 사무실에서 만약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주임종 당기 채권에 대해서 모두 가지급금 계상했으면 빼달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이 가지급금 정리의 일환인데 대표이사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전 어느 시점부터는 중간정산이 불허되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임원이지만 요 경우에 한해서는 중간정산이 허용됩니다. 즉 중간정산 받아서 가지급금 갚으면 되죠. 그게 첫 번째가 1년 이상 이제 세대 기준으로 무주택이었던 보통 이제 임원들은 돈이 많으니까 주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로 주택이 없는 세대주인 무주택 임원 1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세대 기준으로 주택이 없었으면 거기에 대한 주택 구입 자금으로 법인 돈을 우리가 빌려주는 중간정산 하는 것은 가지급금으로 중간정산을 허용해 주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표이사님이라도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주택 구입 자금을 위해서 중간정산을 할게 하면 가지급금 정리를 할 수 있는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3개월 이상의 질병치료인데 우리가 이제 부양가족 동거하고 있는 부양가족 중에 이제 배우자라든지 이게 좀비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 경우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그 병원비 충당을 위해서 중간정산을 했을 경우에는 임원도 인정이 된다라는 것이고 화재가 나거나 뭐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는 당연히 중간정산이 되어야 되겠죠. 그 경우는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는 중간정산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가지급금 정리 방안 말고 또 다른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급여나 배당으로 가져가가지고 가지급금 갚으면 되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특수한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 이제 많이들 얘기하는 이 특수한 경우 중에서는 이 자기 주식이나 감자를 이용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 자기 주식을 이용한 것 중에 여러 가지 형태 중에서 꼭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이익 소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회사의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요즘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주식을 이용하는 것인데 그 자기 주식을 우리가 감자하면 자기 주식을 없애버리면 배당 소득세가 나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감자와 이익 소각의 차이는 일반적인 감자는 자본금이 줄어들고 주식수가 줄어들지만 이익 소각이라는 것을 하면 자본금은 그대로 두고 주식수만 줄여서 회사의 이익잉여금을 줄이면서 자본금은 그대로 놔두면서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경우에도 우리가 자기 주식 취득 절차를 준용해야 되고 감자와 같지만 자본금을 불변이기 때문에 자본금이 줄어드는 걸 또 싫어하는 사장님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감자와 이익 소각 중에 선택해서 가지급금을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자본금을 놔두고 이익잉여금만 줄이고 싶다면 우리가 이익 소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 업체에서 했던 감액 배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해서 이 감액 배당을 실시하면 세금 없이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죠. 그런데 감액 배당은 상법상 중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법상 하자로 인해서 가지급금 우리가 해결하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감액 배당은 회사의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는 중소기업 중에서 보통 이제 주식 발행 초과금은 유상증자가 있거나 합병이 있을 때 발생을 했겠죠. 그래서 그걸 올해까지 상법상 절차를 통해서 감액 배당을 하면 세금 없이 가지급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들 말고도 우리가 액면 유상증자를 했다가 배우자를 활용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하시면 저희 세무회계 법인 도담에 저희 김정환 세무사에 연락을 주시면은 가지급금을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해서 세금을 가장 적게 내면서 없앨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가지급금의 정의와 불이익 그리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이익 소각이나 이 자본 감소, 자기 주식을 활용한 자본 감소에 대해서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